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가게 예방의학 강의실 각진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일부 자극제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건강에 해로운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으로 위장관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비율이 전체 인구의 한 15에서 20%까지도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증상과 치료,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건강식품으로 드시고 계실 유산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장관의 기질적인 이상이 없이 만성적인 복통 또는 복부 불편감, 배변 장애 등의 기능성 장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은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것은 없고요. 많은 이론이 있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유전적 요인, 심리적 요인, 또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 반응이거나 장내 미생물의 원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배변 장애, 복통, 복부 팽만감, 두통, 불안, 초조 등을 동반하고요. 특히 특정 음식 섭취라든지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단과 검사에 있어서는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고 증상의 유무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러한 증세가 50세 이상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 혈변이 있거나 체중이 감소되거나 또 빈혈 등이 동반됐다거나 또는 대장암 또는 염증성 장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그것이 대장암은 아닌지 염증성 장질환은 아닌지 반드시 기저질환을 위한 검사를 하셔야겠고요. 그 외에도 일반 혈액 검사나 갑상선 기능 검사, 분변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치료로는 심리적 불안이나 갈등을 제거하고요. 일단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대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장에 좋은 음식들을 그림을 통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또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 편안한 마음가짐과 병원에서 이제 약물 치료를 종종 하기도 하는데 경련성 통증이 심할 때는 진경제를 쓰기도 하고요. 만약에 변비 위주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면 변비를 조절하기 위한 약도 씁니다.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신경안정제를 소량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연구에서와 같이 유산균이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유산균도 같이 처방에 넣기도 합니다. 자, 그 예방을 설명드리면 예방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장은 제2의 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신경과의 연관성이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조절해 보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 또 운동 중에는 장 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걷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책이나 조깅을 권하고 있고요. 식이요법에 있어서는 저푸드맵 식사를 권하는데요. 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특정 당성분으로 올리고당이나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 등을 말합니다. 건강한 장을 가진 분의 경우는 이러한 푸드맵이 높은 음식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푸드맵이 적은 음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해 드릴 논문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유산균 중에 비피더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대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유산균인데요. 이 비피더스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연구한 논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최근 연구와 또 제일 먼저 진행했던 2011년도 과거 연구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APNT의 2011년도 발표된 내용이고요. 더블 블라인드로 미약군을 대조군으로 가진 RCT 연구였습니다. 자, 연구 디자인과 방법을 보시면
대상자는 16에서 48세의 대상자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약간 중증도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멀티센터에서 모집했습니다. 매일 그 대상자들한테 관련 증상을 기록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연구 목표는 유산균을 4주간 복용한 이후 리커트 스케일, 즉 0에서 6점까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표시하는 점수가 되겠는데요. 그 점수를 기록을 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 호전을 평가하는 것이 연구 목표였습니다. 연구 방식을 보시면 첫 주에서 처음 방문 시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했고요.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무작위 할당을 시행했습니다. 무작위 할당과 동시에 위약군과 치료군에서 4주간 치료가 진행이 됐고요. 4주 이후에 약물 치료는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와시아웃 기간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관련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보시면 평균 연령은 40세 전후로 나오고 있고요. 여성이 한 6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BMI는 24 정도 비슷한 두 군이 비슷하게 나왔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그 증상에 따라서 설사형이 주 메인인지 아니면 변비형이 주 메인인지에 따라서 나뉘지기도 하는데 치료군과 위약군은 각각 한 19에서 20% 정도의 비율로 나눠졌었고요.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는 한 55% 이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왼쪽 Y축에서 보시면 증상 스코어가 1.5에서 3.5까지 분포되고 있고요. 초기에는 한 3점 정도, 중증도 정도의 증상 점수를 두 군에서 차지하고 있다가 각각 연구가 진행되면서 주별로 점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이후에는 치료군이 훨씬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증상 호전에 있어서 치료군이 43%, 위약군이 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작용의 경우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요. 특히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피더스 유산균은 위약군에 비해서 전반적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과 그와 관련된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가스참, 소화장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논문은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란셋이라는 논문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란셋은 그 산하 여러 가지 저널이 있는데요. 위장관과 간담독에 관련 의학 저널에서 2020년 4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역시 비피더스 균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RCT 연구가 진행됐다라고 제목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연구 디자인과 방법을 보시면 더블 블라인드 위약군을 가진 임상 연구였고요. 대상자는 독일의 20군데 센터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2016년도 4월에서 2017년도 2월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치료군과 위약군의 할당은 1대1의 비율로 무작위 할당하였고요. 연구 목표는 치료기간 4에서 8주 동안 복통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일반적인 증상이 적어도 30% 이상 호전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연구 목표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전체 대상자가 443명 정도 됐고요. 치료군이 221명, 위약군이 222명으로 무작위 할당되었는데 그 중에서 30% 이상의 증상 호전이 있는 경우는 치료군에서의 경우가 74명, 34%를 차지했고요. 위약군은 43명, 19%를 차지했습니다. 리스크 레이시오는 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따라서 본 연구는 비피더스균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그 증상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산균이 장내 유익한 세균을 유지시키고 장벽을 보호해준다는 보고가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특히 비피더스균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특히 효과적이다.
라는 유효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오늘 발표해드린 RCT가 또 이루어진 것들인데요. 오늘 발표된 이 두 RCT를 통해서 보다 더 과학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산균은 그 이외에도 건강에 아주 좋은 작용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의 논문을 또 찾아서 여러분한테 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